네, 매주 목요일 날 우리들에게 시원하게 시장 전략 제시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A1 리서치의 조일교 대표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보다 좀 더 강하게 화장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세요? 뭐 지난주 자율주행차 정말 참 그러니까요. 시장에서 네. 굉장한 네. 격려를 그랬나요? 받고 관심이 있습니다. 없어서. 놀랍다. 아, 그래요? 정말 오늘 대단하십니다. 의상도 멋지신데요? 그러니까요. 아, 이게 뭐 주가를 맞추면 의상도 좋아지네요. 네. 자, 대표님, 오늘은 조선업종에 대해서 사실 조선업 수주는 많이 했다고 하지만 주가는 아직은 긴가민가 하거든요. 한번 조선업 진단 한번 해주시죠. 그 전에 이제 자율주행차는 애플카 쪽만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하다가 끊겨서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나스닥 막 떨어지는데 애플 차트 한번 보세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애플 관련한 자율주행차를 봐야 되고 못 보신 분은 지난번 VOD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사실은 시장을 약간 조심스럽게 봤는데요. 이번 주 보니까 내년 1분기 3월 달까지 2,800에서 3,200선의 박스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또 개별주 장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에 유망한 업종을 조금 찾아보자라는 얘기인데 자율주행차는 좀 단기적으로 막 지금 올라가고 있는 형태라면 네. 조선주는 좀 매집을 해야 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네. 오늘 제가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두 분들을 조선주에 대해서 완벽하게 제가 이해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오, 짧은 예, 시간에. 감사합니다. 예. 그냥 짧은 시간에 그렇게 네. 제가 테스트를 해봐야죠. 예. 자, 일단 아까 우리 이제 앞서 나왔던 한병화 연구원께서도 내년에 이제 그린 에너지 원년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제 그런 거 보면 조선주는 환경 규제에 그러니까 환경적인 부분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업종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화석 연료를 포기하고 이제 LNG로 갔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쉽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전 세계 LNG의 가장 큰 생산국인 카타르에서 그렇죠. 말도 못하는 LNG 선을 지금 발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있죠. 네. 예, 그 얘기는 걔네들이 LNG에 대한 수요가 없으면 발주를 안 하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런 변화는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볼까요? 신조선가 상승이나 카타르 프로젝트 관련한 건데 이게 신조선가 상승입니다. 옛날 같으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신조선가가 뭐냐면 내가 조선하고 있는 수주하고 있는 선박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출도 많이 나잖아요. 올해 뭐 목표했던 것보다 30% 추월했다 그러면 예. 옛날 같으면 조선주가 날아가야 될. 그래야죠. 근데 못 사실은,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렇다고 못 간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업황이 호황이 됐던 초입은 맞고요. 신조선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왜 못 가느냐?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근데 이제 조선업은 다른 기업들하고 분석을 좀 달리 해야 돼요. 네. 이게 왜냐하면 빅베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안 좋았던 쪽에서의 그런 비용 처리를 계속 까는 거예요. 미래 선방에서 막 까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볼 땐 빅베스가 마무리 국면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LNG선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완전히 독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대표님 중국에서 몇 척 수주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카타르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LNG 최대 소비처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먹어라 그러고 몇 개 준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LNG 같은 경우는요 아무나 못 만들어요. 설계가 너무 정밀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에 메타버스나 뭐 이런 것도 보면 중국 그러니까 올해 아마 여러분들 상반기에 중국에서 수주했던 LNG선이 3개월 만에 중고 시장에 나왔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예, 아,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LNG. 기술력이 조금 떨어진다. 그러니까 한국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업황이나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좋아요. 네. 신조선가도 좋고 매출도 좋고 이런데 지금 그러니까 업황은 초입 국면이에요. 네. 그래서 중기적은 좋아요. 예. 예, 일단 중기적으로 좋다는 것까지만 네. 얘기 드릴게요. 미묘한 웃음을 지으시네요. 네. 근데 이제 네. 다음 질문이 아. 왜 못 갑니까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아, 네, 가만히 그러게요. 계세요. 왜 못 가고 있습니까? 예. 모든 게 다 좋은데. 아니, 이해를 시켜주신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네. 많이 하면 지겹잖아요. 근데 이제 왜 이런가 하면 잘 보세요. 제가 만약에 조선사의 대표의 입장입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카타르가 아직 LNG가 체결이 안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제 한 100선이나 뭐 이렇게 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사람들한테 나는 수익이 나고 있어 이러면 이 사람들이 좋은 가격을 주겠습니까? 나 지금 손실이 나고 있어. 업황이 좋지만 손실이 나고 있어라고 이렇게 죽는 척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 저가 수주 받았던 것들을 미리 막 이렇게 넣는 거예요. 실적에. 예. 그러니까 실적이 호전이 안 되는 거예요. 매출은 올라오는데 네. 영업이익이 호전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 후판 가격이 너무 높잖아요. 네. 그걸 이 보통 같으면 나눠서 반영을 하는데 네. 미리 땡겨서 다 반영을 시켜버린 거예요. 아. 카타르하고 협상을 할 때, 예, 예. 야, 우리도 죽겠다. 너네들이 그러니까요. 좋다 그러지만, 예. 우리 이렇게 영업이익 안 난다라는 걸 미리 선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수주 가격에 있어서 빅베스를 넣고 이익을 일부러 안 나게끔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실적이 좋게 안 나오겠죠, 그러면. 매출 많이 나오는데, 네, 매출은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현대중공업의 지배구조에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 네. 재밌는 건 뭐냐면, 요건 나중에 종목할 때 얘기할게요.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 현대중공업의 지주 그룹은 좀 특이해요. 현대중공업 지주는 뭐냐면 현대중공업의 뭐 현대일렉트릭이나 다른 모든 기업들 다 갖고 있는 지주사죠. 그렇죠. 예. 그러면 조선주만 간다고 현대중공업 지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조선주만 보려면 현대중공업 지주는 탈락. 그러면 한국조선해양이 실질적인 중간지주사인데 조선업종에서는 지주사죠. 왜 그렇죠, 밑에 그렇죠. 현대중공업 있고 현대미포조선 있고 현대사고중공업 있고 현대 요게 다 있으니까.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최근에 왜 현대중공업하고 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산업은행 지분을 다. 근데 왜 그렇죠. 안 됩니까? 일본에서 반대하고 유럽선사가 반대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현대중공업이 대우중공업을 인수하면 마켓시어가 70% 넘어가거든요. 네. 이거 전 세계. 독점이다. 오. 그러면 가격을 저 마음대로 막 올려버려요. 그럴 수 그렇죠. 있죠. 네. 그러면 유럽선사 입장에서는 내가 가격 협상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조건을 막 거는 거예요. 너네 대우조선해양 인수하려면 좀 조건을 걸어. 근데 그 조건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LNG선 가격을 무조건 많이 올릴 수 없다라는 조건. 아.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만약 이런 것들을 양보를 해버리면 다른 조선사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겠죠. LNG 가격을 많이 못 그러겠죠. 올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시장이 관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요건 이해되셨죠? 네네. 예.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뭐냐면 최근에 보면 친환경 선박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LNG로 가는 선박, 수소로 가는 선박 이런 것들을 이제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가 밝다 그러잖아요. 네네. 밝아요. 3, 4년 뒤에는.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유럽 선주 입장에서 아직도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LNG 연료 선박, 수소 연료 선박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러다가 오류가 나버리면 어때요? 어. 자동차 같은 경우는 겁나죠. AS 맡기면 한 3개월이면 되는데 그렇죠. 조선은 이거는 뭐 25년 써야 되는데 만약 AS 한다 가면 불가죠, 엄청난 손해가 불가. 나죠. 예, 유럽 선사들은 이런 거 잘 안 해요. 아. 위험을 테이크하려고 하지 않는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이익이 막 개선되는 요소가 아니죠. 그렇군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16일 날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이게 7천억짜리예요. 근데 이게 판결이 돼버리면 7천억 정도가 현대중공업이 노사에 더 줘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 이게 대법원 판결이 나버리면 삼성중공업과 대우중공업이 다 영향받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볼 때 그러니까 보일 때는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보이지 않을 때는 또 이런 것들이 결과가 12월 달까지 다 나와야 돼요. 그러면 또 하나 재밌는 거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보시면 되는가? 자, 내년 1분기 실적 보면 돼요. 네. 매출은 어차피 볼 거 없어요. 많이 늘어나니까. 네. 근데 내년 1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대폭 증가됐다 이러면 아 얘네들이 빅베스를 다 끝냈구나. 아, 네, 그래요? 그렇게 되죠. 예. 또 하나는 재밌는 게요. 1월 달에 LNG선 하나에 8,800만 달러였는데 1억 8,800만 달러였는데 11월 달에는 2억 500만 달러예요. 그럼 오. 앞으로 카타르가 LNG선이 계약 체결될 거 아니에요. 예. 척당 가격을 봐야 돼요. 어, 왜 그런가 하면 그렇죠. LNG선 같은 경우는 한 척을 내가 수주를 받았을 때 2년 반 동안 돈이 꾸준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매출이 잡힌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다 잡아놓고 높은 가격에 해놓으면 2년 반 동안 올라가요. 근데 그동안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후판 가격이 떨어져 버리고 더 이익이 커지죠. 아까 제가 이런 예. 거 얘기해서 좋아져 버리면 네. 더 좋아지죠. 더 좋아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카타르 수주 가격 예. 1분기 실적만 보면 돼요. 네. 그럼 네. 결론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기적은 좋아요. 중기적은 좋은데 단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해결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눌리면 걸린다. 시간이 있다. 그러면 매집해 놓으면 되죠. 근데 네. 종목들 쭉 보시면 여러분들 본행제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시간이 없는데 본행제도 보면 한국카본하고 동성화이텍 두 개가 있는데요. 그렇죠. 한국카본은 예전에 그 드론이나 최첨단 산업으로 인해서 올라갔어요. 동성화이는 못 올라갔어요. 네네. 근데 요거 만약에 LNG 가격이 올라가고 업황 좋아지잖아요. 이게 또 물건 되겠네요. 그러면 조선업종에서 가격이나 단가 압력을 안 주죠. 그렇죠. 그러면 얘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보는 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동성하이텍, 한국조선해양, 한국카본 요 5개만 보면 될 겁니다. 네.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매번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다음에 좀 더 제가 디테일하게 좀 추가를 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네. 조선업종은 당장 못 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내년 상반기에는 좋을 것 같다. 카타르 LNG선 수주 가격 내년 1분기 실적을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다. 요겁니다. 네. 대표님, 네. 제가 92% 이해했거든요. 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네. 맞아요. 92%보다는 더 이해하셨을 걸로 믿습니다. 네, 네. 짧은 시간에 아주 조선업황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말씀을 숨이 잘 해주셨어요. 네. 아마 교육 쪽에 강의를 하셨으면 일타 강사셨지 아, 않으셨을까 네, 이런 감사합니다. 생각이 예. 함께 들어요. 예. 자, 오늘도 조일교 대표와 함께 조선업종에 대한 업황 그리고 전망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A1 리서치의 조일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